여러분, 제 채널은 일단 직장인 분들이 많이 들어요. 직장인 분들 많이 들고, 일단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건데 다 필요 없고,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사. 직장인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퇴사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런 월급에 마약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생활, 뭐 대출이라든지 뭐 공과금 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야, 그러면 퇴사는 내가 언제 해야 될까? 퇴사에 대한 고민, 그런 거. 퇴사에 대한 정확한 시기가 있다면 언제가 될까?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대한 고마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으로서 내가 얻는 혜택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넓게 보고 선입견을 버리고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흥미를 가지다 보면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MEXC 코인 거래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해 주세요. 수수료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벤트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분명히 MEXC를 활용 못 하시는 분과 활용하시는 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승진하게 되잖아요. 이게 회사마다 테이블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사원, 대리, 가장, 차장, 부장, 임원. 회사의 꽃은 임원입니다. 임원 달면은 뭐 좋죠. 당연히 좋죠. 임원 달면은 뭐 최고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 가정들, 이 험난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치가 있어야 되고요. 일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박자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힘들죠. 물론 힘들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퇴사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한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퇴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퇴사는 총 두 가지 퇴사가 있습니다. 이 준비된 퇴사와 준비되지 않은 퇴사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퇴사는 여러분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된 퇴사는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온전히 하루에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솔직히 직장이라는 게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 받는 거죠. 남이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컨트롤 받는 건데, 퇴사를 하게 되면 24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는 거다. 축복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퇴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퇴사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 가지 수많은 에피소드와 수많은 사연들, 수많은 추억들,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웃지 못할 울고 웃는 그런, 거기서 알게 되는 사람들, 모든 엄청난 그런 게 많은데, 사실 회사를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 리스크가 또 회사의 그런 울타리 안에서 또 보존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회사가 그 안정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리스크는 커진다는 거, 공교롭게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가 있는데 이게 물이 이제 새어 나와가지고 서서히 가라앉는 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배가 서서히 가라앉지만 내가 배가 있을 땐 침몰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 계속 있다 보면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 아이러니하게 안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 얻게 된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의 마약. 월급을 통해서 현금으로 생기겠죠. 그걸로 생활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저것 먹고 싸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까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적금, 예금을 통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서 그거를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
월급을 계속 받다 보면 당연히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 직장인의 그런 신용이 훨씬 그 소득 증빙할 때도 훨씬 높죠. 그리고 대기업의 후광도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것도 더 금리를 싸게, 한도는 높게 이런 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제공이 되는 건데 이거 은근히 커요. 4대 보험 내는 게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내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사 다니시면 모르는데 회사를 안 다녀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4대 보험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조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 연금 같은 것도 반전을 내주잖아요. 연금, 뭐 퇴직연금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노후 준비가 서서히 되는 겁니다.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일수록 뭐 좋은 회사일수록 더 좋겠지만 어쨌든 복지 혜택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회사의 복지 혜택은 요즘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다. 좋은 거는 다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회사의 또 관련 분야 회사마다 그런 각기 성향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파트, 부서 뭐 그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분야의 일을 충분히 내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맥, 그 다음에 경력,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도 올라가고 그런 커리어 경력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사람, 직급, 그 다음에 거래처, 뭐 등등 여러 가지 등등 회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치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서서히 물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어느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퇴사를 쉽게 결정 못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것들이죠. 사회초년생에게 결론적으로 제가 혹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진짜 아르바이트 말고 처음에 직장, 그러니까 처음으로 돈 버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직장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욕을 많이 먹겠지만 뭐 일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치라든지 얻게 되는 노하우라든지 이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서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직장 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사업으로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그 다음에 직장을 먼저 해서 경험해보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내 걸 해보는 게 가장 실패할 확률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회사에 여러분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퇴사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 혹은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건 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해봤고 자 정말로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퇴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가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퇴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여러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퇴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직장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병행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버는 행위가 어쨌든 일이나 사업이 회사가 방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는데 내 일이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회사가 방해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방해돼서 정말 내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일과 내 사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 월급은 뭐 예를 들어서 300이야. 근데 내 일과 내 사업이 예를 들어서 800을 벌어. 그럼 내 이익이 800이고 회사는 300 버는 거잖아요. 벌써 갭 차이가 500 정도 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내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더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내 주어진 업무, 일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하면 이건 반드시 생각해볼 문제고 그거는 퇴사를 고려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정말 다니기 싫어, 정말 족같아, 뭐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싫어, 이래서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그러니까 대책 없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책 없이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거지 같은 마음, 족같은 마음 때문에, 정말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이유로만 너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퇴사하는 거면 여러분 인생 스스로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준비해서 현명하게, 어떻게? 현명하게 퇴사를 하는 저와 구독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명하게 지금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고요. 저도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현명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노후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퇴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봤던 주제였기 때문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충분히 이걸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시점,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